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대 자소서 2번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3개의 활동이 아니라 2개 정도 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3개 이내로 쓰라 할지라도 3개를 쓰게 되면 500자 정도밖에 안 돼서 단순 나열식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개의 활동을 적으면 750자씩 충분히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내 봉사활동도 되고 특별활동도 되고 자율활동, 학생회 활동, 심지어는 학급 활동도 모두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하기 이전과 이후에 내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의미를 두고 활동한 것을 기술하라 그랬고요.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1500자 이내로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한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상정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그러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도서관 등에서 도움을 준 것, 또 노인복지 요양원, 하나는 아동복지센터. 이 3가지 이외에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센터, 즉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까 고심을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심지어는 자포자기까지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즉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기술할 수 있어줘야 되겠죠. 이것은 거의 패턴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노인 말벗해드리기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내 입장에서 준비한 것이지 노인과 학생 입장에서 준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학생 입장에서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입장입니다. 어디에서 반증이 되나요? 나름대로 학생 입장에서 준비했다고 해서 갔는데 학생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 중심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준비한 것을 잘 따라오는데 너만, 특정 학생만 유독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나요? 99% 학생 책임으로 돌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90%가 내 수업에 공감하는데 자네만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너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 아닌가요? 이제 여기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성심껏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았을 때 학생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일지라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 것. 어설프지만 적어도 고3 때, 고2 때, 고1 때 그 정도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었을 때 교대 진학해서도 교대 후에 교단에 섰을 때도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교수님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인지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 아니면 그 지역 아동센터의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가능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살펴보고 학생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배려. 그랬을 때 학생은 그러한 나의 행동에 감동받고 나 쪽으로 따라오지 않으라고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자기소개서 수업을 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한 학생이 계속 낙서를 하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랐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낙서하고 있는 것,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것까지도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그 행동을 인정해 주는 거죠.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이전에 나의 행동으로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학생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비난했는데 나무랐는데 탓했는데 그리고 이 선생님도 이전에 그랬는데 아, 지금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학생 입장에 서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그 게임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만화도 그려보고 낙서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수업 프로그램을 그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모델을 학생이 게임으로 재창조해보고 그림으로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으로 나름대로의 학습 모형을 학생이 창조적으로 이루어내는 작업까지 스스로 하게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가요? 이상적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제까지 너 왜 그림만 그리니? 왜 게임만 하니? 라고 했는데 그림 그리는 것, 게임하는 것, 심지어 낙서하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학생이 본인이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학습 모형을 어설프지만 생성해 나가게 도와주는 것. 그랬더니 그 학생이 흥미롭게 수업에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수업 모델을 그 밖에 다른 학생들이 즉 비난했었던 그 밖에 학생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 학습 모형 모델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철의 관동결곡 나오죠. 그 관동결곡에 관동 8경을 구경하는 여정을 어느 학생은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서 즉 만화로 그려서 생생하게 여행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소서에 기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일본 문항이죠. 학습을 어떻게 경험하고 노력했는지 단순히 암기하고 도표 그려갔던 것을 만화로 애니메이션화해서 재밌게 드라마 보듯 그려냈다. 2번 문항 여러분 그 정도로 접근해 준다면 교수님께서 추상적으로 나는 학생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서 야단을 쳤더니 나중에 이러이러한 방법을 했다라고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술해 주었을 때 교수님께서는 아 실제로 경험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혼자 극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서 극복했구나라고 했을 때 인성적인 측면까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문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내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능력, 특기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수업 모델을 그들이 생성해 나가게 하는 것까지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 김항식 연구소에서 자기소개서 2021년판 책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책이 발간되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오늘 했으니까 노인 요양원에서 어떻게 말벗이 들이기를 그리고 일손을 도왔는지를 실제적인 합격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